네, 좀 아쉽네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랑 제약바이오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데 오전에는 2차 전지가 테슬라 여파로 인해서 하락하고 지금은 바이오가 셀트리온 그룹주로 인해서 좀 밀리고 참 이도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또 이런 시장 안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김태성 이사, 정혜원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마감을 앞두고 살만한 종목이 있을지 정용 과장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HL 만도가 매수하고서 한 7.8%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곧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자동차 부품주를 모아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HL 만도 홀딩할까요? 네, 오늘 뭐 여전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뭐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특히나 대형주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이러한 좀 실적주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L 만도를 포함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리뷰해봤고 여전히 홀딩이다. 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마감에 매수할 종목 두 분은 삼성전기랑 한호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혹은 타 방송에서 공략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삼성전기를 가지고 10% 이상의 수익을 낸 분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안 가거든요. 없죠. 그렇죠. 네, 없을 그런데 걸요. 삼성전기를 갖고 왔다. 네,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를 가져오셨겠지만 네. 저도 아마 그 일에 또 한몫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MLCC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기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MLCC 쪽이 전장 사업으로 이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실적은 결국 스마트폰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또 이 모바일을 만드는 기업들의 완제품의 재고수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 관리가 타이트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면서 재고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들려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삼성전기의 실적 또한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 제품을 자체적으로 파기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에게 팔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충분히 삼성전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실적은 내보이지 않더라도 네. 그 가이던스에 좀 충족할 만한 성과는 올해 하반기에는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지금 이 시가총액 상단 혹은 대형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 삼성전기를요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의외죠. 대형주인데도 네.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혹시 2, 3%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요새는. 네. 14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안 그래도 이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지루한 흐름에 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14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되 만약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뭐 15만 원대 이제 매물벽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6만 원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 MLCC 쪽과 전장 쪽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고점을 넘어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갖고 왔습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이야기 드렸어요. 이번에는 한호시스템인데 요즘은 뭐 자동차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은 뭐 이제 상당히 좀 믿고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시장 환경이 좀 녹록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그런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지고 있고 특히나 좀 최근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좀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좀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좀 수급
기업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HM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뭐 같은 맥락으로 좀 한온 시스템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HM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의 그 전기차 판매를 200만 대로 좀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전동화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또 수혜주로서 HM만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HM만도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된 상황이고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올 시스템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전동화 전략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설립을 통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반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북미 EV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한 한 1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동화 매출 증가와 함께 이러한 EV 열 관리 부품 사업의 수익성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 가격 이제 9,000원대 초반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수준 계속해서 뭐 거의 뭐 한 달 이상 동안 주가가 지금 가격대에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바닥권에 좀 위치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약 한 달 지난 4월 이후부터 주가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짧게 한 9,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자동차 쪽인 것 같다. 한호 시스템을 HM만도에 이어서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양시장은 어제와 달리 같이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그중에서 셀트리온이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100원까지 내려왔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밀리고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락하는 거야? 특별한 악재가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태성 이사, 일단은 옵토마렉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추가 등재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셀트리온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가 주요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경쟁사들이 자꾸 뛰어들고 있다는 게 걱정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또 미국 사보험 선호 의약품 목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이러다 보니까 뭐야 3사 합병 무산되는 거야? 라는 지금 그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그룹 좀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일단 뭐 정확하게 지금 기업에서 확실한 공시라든지 뉴스 보도를 이제 내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 눈에 보이는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의 성과는 당연히 휴미라 바이오 쪽에서 이제 승인 이후에 외형 성장이라든지 폭발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잡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다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지금 들여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후에 어찌 됐든 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보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으나 일단 투심이 한번 이렇게 위축이 됐다라는 것. 더욱이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처럼 굉장히 강한 위치에서의 조정이 아니었고 바닥권에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기로에 서 있던 상황에서야 한 번 더 약화된 부분이라서 저는 기업에서 굉장히 빠른 반박 보도라든지 확실한 어떠한 내용 없이는 당분간은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조정은 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일정 부분이라도 네.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네. 같다.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다 같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펄어비스를 포함한 게임주는 좀 봐야겠어요. 펄어비스가 설이에 붙었습니다. 소니와의 제휴 설이에요. 이 역시도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로 인해서 5%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정용 과장님, 이 펄어비스가 소니 날개를 좀 달을까요? 우리도 같이 봐야 될까요? 사실 근데 펄어비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뭐 오늘 뭐 소니 관련한 뭐 이슈라기보다는 역시나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 예정인 이런 붉은 사막의 시장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역시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서 모멘텀이 먼저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곧 있어요. 이제 8월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붉은 사막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검은 사막 PC 검은 사막의 이러한 중국 출시에 대한 그런 가능성,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최근에 주가 반등 흐름은 역시나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되돌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이제 2021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주가가 14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5만 원대 수준, 즉 이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가량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러한 좀 신작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란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꾸준하게 좀 이러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니 러브콜 외에도 펄어비스가 지금 반등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평가하면서 날개 달 것 같다. 오, 받았습니다. 또 오늘 전력 관련주들이 뜨거운데요. 한국전력 볼게요. 4.56% 상승한 19,9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력 도매가가 낮아지면서 역마진이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뉴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강하게 사고 있다라는 그 한국전력의 수급이 눈에 띄더라고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유틸리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섹터이긴 한데 이 기업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어렵죠. 삼성전기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은 하반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의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기료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올랐던 부분은 지수 조정에 따른 경기 방어 성격, 더욱이 여기에 이제 역마진에 따른 실적의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함유가 된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의 상승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섹터, 다른 종목, 다른 기업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카페24까지 볼게요.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카페24 무언가 좀 이번에 분위기가 바뀌어질까요, 정혜훈 과장? 일단은 뭐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좀 상한가까지 지금 기록한 상황인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워낙에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 역시나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본격적인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2년 연속 지금 적자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난 1분기에도 적자 폭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페24 오늘 결국 마지막까지 장대 양봉 유지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15,390원에서 카페24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수 낙폭이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다행인데 0.64% 내린 87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보합 마감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